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대구 경북 보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 됐는지, 또 대구 경북의 보수 정서는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구 경북 보수를 대하는 지역 내 민심을 좀 돌아보고요.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또 전상헌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다한 얘기 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대구 경북의 보수의 뭐 이미지 만들어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눴었는데요.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어떤 하랑 정신, 선비 정신, 호국 정신, 새마을 정신이 뿌리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들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은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정신이 바로 진보의 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상호 보완 협력 관계가 되어야지 네. 서로 비판의 관계만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진보와 보수를 이념간, 지역 간 대립의 사물로 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는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좀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의 문제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만으로서는 만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경북의 이미지 좀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저 일부 정치인들과 그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대구 경북 우리 지역민들이 또 정치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러한 특정 정당에 대한 몰아주기가 결국 정당의 후진적 행태를 가속화시켰고요. 이러한 현상이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수화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대구 경북의 보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개인 의견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언론이 만들어내고 정당의 어떤 그 소통 과정에서 정당 간의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낙인 찍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자유롭게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예, 그 일부 언론이 그 보수의 심장이다 그러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체적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 그리고 강원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경합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 강성 지지층들보다는 그 중도층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그 지지하는 곳이라서 그 강성 보수층의 여론에 국회의원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러다 보니 조금씩 게을러지고 그리고 중앙당에 충성해서 공청받는 그리고 그 열광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아마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지점이 바로 우리 대구 경북 보수의 위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보통 그 당에서는 공천을 할 때 혁신 공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수당은 대구 경북의 그 공천에 물갈이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진보 세력들은 호남의 공천에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다선 의원들이 점점 안 계시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저희가 진보 쪽을 전체를 다 아우르시려고 하지만 개인 의견이 좀 들어간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비단 TK만 보수로 몰아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색이 좀 뚜렷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그러면은 보수, 그 다음에는 호남 쪽에 가면 진보,
참 우리나라는 두 개 지역만 있다고 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큰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정치 문화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는 사실상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념 논쟁으로 정치의 어떤 것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것이 고착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또 보수가 혁신 보수다, 수구형 보수다. 보수도 뭐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은 현재의 가치 가지고는 좀 뭐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 보수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면 기존의 잘못된 제도 간행을 가감하게 혁신해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갖추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의 정신과도 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진보와 혁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최근에 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서로 집권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좀 잘해야 되는데 집권을 하고 나면은 그때 그 정신이 잠시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에는 아마 시민 모두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너무 이념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노력하면은 네.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은 충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지 말고 일단 국민을 제일 우선시해서 정책을 결정하면은 진보와 보수는 정말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역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TK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뭐 상황적으로 고립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좀 TK가 고립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2016년 총선 그리고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특히 2020년 총선이 그 TK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발적 고립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이 전국 민심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정당 특히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면요, TK 지역이 보수 정당 국회의원 30%입니다. 그 정당의 그 영남 국회의원이 해당 보수 정당의 70%가 영남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정당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고립화되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합 지역의 국회의원들처럼 좀 시민들의 평판이나 여론에 신경 쓰고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도 계속 그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지역 발전이 조금씩 더뎌가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TK 고립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지역 정당을 빨리 탈피해야만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으로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변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대구 경북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는 많이 늘어져요.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그런데 지난번 대구 경북의 선거를 한번 보면은 보수가 싹쓸이를 했죠. 그러나 또 표로 보면은 진보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은 대구 경북만 일단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대구 경북에 있던 정치인들은 크지를 못해요. 대구 경북에 삼선 의원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신의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이 발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보수를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는 미명하에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을 싹쓸이하는 세대 교체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탈피돼야 된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3선 아니라 4선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공천하면 되니까 보수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오히려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보수가 네.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바꿔야 네.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요. 뭐 보수를 대표해서 또
진보를 대표해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지금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K 고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단어도 참 금방금방 만들어지고 또 유통이 됩니다. TK 패싱이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적어도 국가의 예산 지원에 한해서 TK 패싱은 없습니다. 그 국가 예산 확보에서 TK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좀 가리기 위한 명분을 쌓는 그런 단어 아닌가 싶고요. 그 제가 국회와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해봤지만 야당이라고 예산을 덜 배정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때 상대적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좀 그래서 힘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그 발탁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 가끔씩 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TK에 저희 지역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TK뿐만이 아니고 PK 역시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풀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최근에는 좀 부산 경남은 그런 분위기를 좀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TK는 좀 여전히 멈춰 있다라는 그런 평가,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네, 네. 그 대구의 그 GRDP가 28년째 꼴찌입니다. 그리고 1인당 개인 소득은 경북이 꼴찌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 지표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구,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선두에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도 강릉이 대구, 경북 못지않은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강릉은 그 커피의 도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 탈바꿈할 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강릉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개방성이 그 도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고요. 말씀하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지금 경쟁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폭넓은 개방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북도, 대구도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외부의 좋은 것들은 좀 잘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TK만 보수라고 치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색이 뚜렷한 건 다른 지역들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2020년에 총선 이후로 이런 양극화, 지역화 현상이 뭐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구, 경북은 이제 보수의 표밭이라 그러면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표밭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구도를 우리가 좀 빨리 타개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진보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골고루 펼치는데, 근데 국민이 느끼기는 어떠냐면은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집권을 하면 보수는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왜곡된 예산 편성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 사람 챙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챙김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우리의 정치인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대의 하도가 뭡니까? 지방 분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보수든 진보든 지방 분권을 늘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 분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중앙 집권적인 정책, 권한과 예산을 다 가지고 있고 입맛에 맞게끔 배분한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 가서는 좀 집권당에 유리하게. 뭐 이건 보수든 진보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우리 국민이에요. 진보가 집권을 하면은 보수를 좀 더 챙겨주고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 진보를 좀 더 챙겨주는 이러한 상생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내가 가면 오로지 독주하는 거.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팩트와 의견 사이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현재 대구 경북의 보수 여론은 어떤지 2021년 새해 민심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주변에서 파악하신 그런 동향은 어떤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새해는 대구 경북의 민심이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해야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런 열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방역 실패 문제, 그 다음에는 백신 수급의 지연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특히 부동산 정책,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 독주의 문제, 또 청년 실업의 문제, 또 지방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기인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이렇게 진보 정권이 출범을 하면은 국민들이 좀 더 그 주장하는 것처럼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주변에는 보수 인사들이 더 많으시죠? 반반 정도 있습니다. 반반 있습니다. 예, 보수 주변의 동향을 살피신 거니까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하신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좀 커지면서 다시 대구 경북의 보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 정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은 또다시 변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이 시기에 아마 이 결과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후에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각 정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 두세 차례 민심의 큰 요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이런 방역, K-방역 문제와 경제 상황들이 앞으로의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대구 경북의 보수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얘기가 이렇게 비껴져 나가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대구 경북의 보수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최종 의견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의 중심을 두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보의 소중한 가치, 보수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치가 상호 서로 존중이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 대립의 정치로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21세기에서는 이러한 것을 종결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나. 인물 중심의 평가, 정책 중심의 평가로 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국가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정치 문화도 이제는 선진 문화로 하루빨리 바뀌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첨단 시대를 달려가는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은 현재 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가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잘 되면은 그 국가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30초만 드릴게요. 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제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담론과 정책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지혜를 갖춘 보수, 품격 있는, 능력 있는 보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쪼아야 되지만 밖에서 어미새가 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경쟁하는 대구 경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경쟁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보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